아니네. 322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322페이지. 자, 322페이지 금환기봉 펴시고. 그렇죠? 오케이, 갑시다. 별 3개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금환기봉 별 3개. 이게 이제 저랑 같이 파이널까지 가는 학생이라면 아마도 제가 이거 완전히 전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내용이 꽤 길거든요. 꽤 길고 인물도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정리해놓은 본을 뭐 페이지 한 2장 분량으로 줄여서 제가 이거 챙겨드릴 겁니다. 이거 충분히 수능에 써먹을 만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써먹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꽤 길고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나중에 요거 전문 제가 꼭 챙겨드릴 테니까 수능 보는 친구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스토리 정리부터 봅시다.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가 있는 거죠. 천상계에서 남자 신 이름이 문창성입니다. 그리고 여신, 우리나라는 여신을 선녀라고 그러죠. 월궁선녀가 있었어. 우리가 하늘에서도 사랑하는 사이였고 역시나 이원론적 세계관이니까 적강해야 되겠죠. 땅으로 내려와 지상계로 옵니다. 문창성이 김정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름은 김희경이 월궁선녀 역시 땅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이름이 장자영의 딸로 태어나고 이름이 장선미. 이렇게 태어나요. 당연히 천상계에서 있었던 사랑이 이 지상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사랑을 이어지는 징표로 제목에 나오는 금가락지를 줘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주면서 서로 이제 사랑을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이 장선빈의 아버지 장자영이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배간 아버지를 장선빈이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의 이 중심 인물이 김희경보다는 장선빈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 전체를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선빈이 그 유배를 간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야. 여기서 대충 써드릴게요. 간단하게. 유배간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데 장선빈은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 혼자 아버지를 찾으러 저 먼 땅으로 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남장을 하고 그래서 남장 모티프가 나와요. 그 남장을 해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갔더니 아니 글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야. 내 목적이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거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야지. 장선빈이 돌아갈 곳은 어디야? 결혼하기로 약속한 김희경이죠. 그래서 김희경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김희경에게 찾아가봤더니만 김희경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김희경조차 찾지 못하게 돼. 옛날에 뭐 전화기가 없잖아. 이거 찾을 방법이 없어. 김희경까지 잃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결혼하기로 한 나의 남자친구도 이사갈 수 없어. 근데 난 이미 결혼을 약속했잖아. 더 이상 살아가는 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 근데 이 자살하려는 장선빈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영이라는 사람이고 이 이영이 자살을 하려는 이 장선빈을 구출해줍니다. 조력자의 역할이죠. 근데 이때도 이제 중요한 건 장선빈은 여성의 모습이 아니죠. 남장하고 있지. 그래서 모두가 장선빈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희경과 장성빈이 각각 장원급제를 둘 다 장원급제를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이야기의 주된 스토리 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다? 장성빈이 됐잖아. 예, 장원급제를 하면 둘 다 1등, 2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면은 보통 왕들이 눈여겨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이 장성빈을 부마 삼고자 합니다. 부마가 뭐야? 내가 이제 외워야 된다고 했어. 왕의 사위, 공주랑 혼인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장성빈은 남자가 아니잖아, 그치? 공주랑 결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뭘 하게 되는겨? 커밍아웃 하게 되는 거야. 저 사실 여자예요. 왕을 능멸했죠. 원래 이제 실제 같았으면 크게 혼나야 되는데 요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용 소설이기 때문에 왕이 이 장선빈이 여자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치근하게 여겨서 김희경과 장선빈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다면은 그 뒤 이야기는 이제 뻔하지?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나눠져 있는 이야기니까 둘이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금환기봉의 전체 스토리인데 이 사이에 이거 이제 아주 큰 내용 위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사이에 공주도 나오고 김희경의 다른 이제 결혼한 아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꽤 길고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전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 제가 꼭 챙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웅, 여자 영웅 소설이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갑시다. 326페이지. 산이 날 여고사. 박목월 선생님이 쓰셨는데 별은 따로 치지 않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한 개 정도? 왜 그러냐면 수능에는 박목월 선생님이 2번 나오셨어요. 97년도 이별과 01년도 나그네가 나왔는데 요 산이 날 여고사고가 비상교과서에 수록됐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특정 교과서에만 실려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출제할 때 그렇게 선호되는 작품일 수는 없어요. 다만 주제는 좋습니다. 주제가 뭐냐? 주제부터 정리해보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는 것.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그게 뭐냐? 내용 한번 읽어보면 산이 날 외웠어. 산. 우리 산이라 하면은 당연히 속세와는 거리가 있죠. 속세와는 거리가 있는 자연이에요. 그곳에서 산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 씨나 뿌리면서 살아라. 밭이 나가면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거 있잖아. 씨나, 밭이 나. 이게 이제 보통 굉장한 일에 쓰는 표현이 아니지. 너 전교 1등이나 해라. 이런 표현 잘 안 한단 말이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소박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더라.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더라. 계속 가보면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되게 높은 그런 땅에 흙담이잖아. 거기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쑥대밭처럼 살아라. 역시나 전체적으로 소박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표현상 특징 좀 보면은 처럼 나왔으니까 지금 2년까지 읽었을 때 살아라 한다.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반복법. 그러면 운율 형성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 뭐 있지? 강조. 이게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소박한 삶. 소박한 삶에 대한 본인의 이 지향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반복법이랑 반복적인 건 엄연히 따지면 다르긴 해요. 반복법이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반복적이다 이러면 비슷해야 돼. 비슷하다는 건 똑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도연이랑 도연이 같이 생긴 건 다르죠. 산이달이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여가는 목숨. 금음달이 뭐요? 달이 꽉 찰 때 만월, 만월을 보고 우리 보름달이라고 그러지. 그럼 다시 달이 이렇게 지죠.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달을 금음달이란단 말이야. 금음달처럼 사위여져. 처럼 나왔으니까 지규인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밑에 금음달처럼 살으라고 한다. 금음달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 금음달은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전부 다 필비할줄 알지? 그게 뭔데? 자연의 순리. 사람은 때가 되면 가야 돼. 누구처럼? 금음달처럼. 가득 찰 때가 있으면 금음달이 될 때가 있는 달처럼.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지향을 이야기한 시가 바로 시제락스 미배에 있는 산이달 에워싸고였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흐름에 대하여 문정희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문정희 선생님 쓰신 걸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는 편인데, 요거 제가 별을 하나도 안 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주제가 수능에 쓰기에 좋지 못해요. 어제, 오늘은 또 리아가 없는데, 어제 리아가 수업을 하기 전에 중요한 티켓팅이. 그래서 내가 나한테 티켓팅 잘 되게 제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티켓팅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재수 없다고 퇴퇴퇴야. 그런 말하면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해봐봐. 티켓팅에도 얘가 예민해져서 퇴퇴퇴를 하라고 하는 거야. 수능 당일에 너희 얼마나 예민하겠어. 근데 주제가 부정적이잖아.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주제가 그럼 왜 좋지 않느냐. 흐름에 대하여가 어떤 내용이냐면 삶의 숙명적인 한계, 삶의 숙명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비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좋은 주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보시면 천년이 이래요.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일단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소망을 나타내는 건데, 바다라 하면 일반적으로 넓은 이런 소재를 많이 쓰고, 자유 이런 소재를 많이 쓰고, 이상향 내가 원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처럼 살고 싶다는 거야. 내가 그런 소망을 밝혀. 여기까지 보면은 어때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부터는 중요해요. 참으로 흐른다는 게 뭔지 그러는데, 여기서 흐른다는 걸 이제 뭐라고 바꿔 읽을 거냐? 산다는 걸로 바꿔 읽을 거야. 산다는 거는 뭘까? 여기 제가 뭐 한 번씩 농담처럼 사는 게 뭔지 참 많이 하거든요. 사는 게 뭔지 이 리듬 있죠. 사는 게 뭔지 이게 이제 제가 어디서 이거를 배운 거냐면, 친구 집에 놀러 간 친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학생 때였어요. 밥을 먹었지. 먹고 이제 당연히 먹었으면 이제 제가 먹은 그릇은 침대에 갖다 놓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릇을 치우면서 먹을 때는 좋네 이렇게 하시면서 막 치우시는 거야. 그러시도 막 설거지만 하시면서 사는 게 뭔지 이렇게 하시대. 내가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사는 게 뭔지 내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때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요 말을 할 때면 이제 보통 좋을 때잖아. 내가 로또 1등이 됐어. 로또 1등 됐는데 내가 사는 게 뭔지 이렇게 하겠냐? 안 한다. 보통 안 좋을 때, 힘들 때, 비슷한 느낌. 참 사는 게 뭔지 이런 느낌을 해요. 밑에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이런데 흐르는 게 뭐야? 사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삶의 숨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삶의 숨결. 조금 더 익숙하게 보면 삶의 과정. 우리가 살아오는 이 과정으로 키워낸 진주 이랬으니까, 이 진주는 내가 살아온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삶의 가치 혹은 삶의 결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키워낸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결실, 이것은 어째서 슬픔처럼 영롱할까? 왜 그런지 내가 알고 싶다. 일단 슬픔처럼 이랬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슬퍼.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거냐? 왜 산다는 거. 내가 이 삶의 가치, 삶의 결실,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왜 항상 슬픔, 다시 말해서
왜 산다는 것은 보통 힘겨움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삶의 힘듦을 이겨내고 얻는 걸 항상 진주에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 조개가 바닷속에서 수많은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고 나면 조개 안에 생기는 게 진주알이잖아. 그래서 진주에 참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진주는 그저 얻은 로또 1등 종이 같은 게 아니고 힘겨움을 이겨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치 혹은 결실 이런 거에 많이 비유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얻으려면 왜 산다는 건 그냥 로또 1등처럼 덜컥하고 내 인생에도 어떤 결실이나 가치가 오면 참 좋을 텐데 왜 항상 이런 것들을 수반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항상 힘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자유를 줬을까? 이것도 햇살과 자유를 보면 이거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분위기를 잡아요. 하늘이 나한테 로또 1등 종이와 람보르기니를 줬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 하늘은 왜 나에게 로또 1등과 람보르기니를 줬는가 이렇게 말한 사람 있겠어? 없어. 지금 이 사람은 이 햇살과 자유를 그러면 좋게 말하는 거야? 나쁘게 말하는 거야?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늘이 햇살과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좋다는 걸 알아. 동시에 내가 죽으면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느낄 수 없는 거야. 반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가 하늘이 준 것이지만 플러스 이것이 죽으면 전부 다 잃게 돼. 이렇게 말하고 죽으면 다 잃게 돼. 그래서 마지막 다음을 보면 우리는 왜 흐르는가? 이거 다시 해석하면 뭐야? 흐르는 게 내가 아까 사는 거라고 그랬지. 우리는 왜 사나? 우리는 왜 사는가? 위에 가서 보면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되지 못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다시 말해서 이상향에 도달했다 안 했다? 못했다. 심지어 나는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됐어? 산으로 갔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삶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다 있고 되고 싶은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모두 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삶의 한계가 있죠. 원하는 걸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게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 세상이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 세상에. 삶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약속처럼 산으로 갑니다. 약속처럼이라는 건 무조건 꼭 정해진 것처럼 모두가 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없어. 근데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가고 있는 이 산,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것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서 산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에 가기는커녕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산으로 가는가? 한 벌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을 빼앗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여기 나오죠. 이것을 빼앗기고 다만 제 목숨 갖고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안타까움, 비애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수능에 쓰기에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옵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허균 선생님이 쓰신 한정록 서인데 최근에 용모에 우리 봤죠? 허균 선생님 용모에 홍길동전이 나왔죠. 홍길동전은 96년, 14년 이렇게 수능에도 나왔던 작품입니다. 한정록 서 일단 주제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자연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 근데 내가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는 여전히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 라는 내용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부분 좀 같이 보면 오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비가 벼슬을 하찮게 여겨서 내던지고 숲속으로 숨어들고 싶겠느냐. 추구하는 도가 풍속과 어긋나고 운명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에만 숲속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자의 마음이 가엾다. 여기까지 끊어서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왜 은거할까? 선비들이 은거하는 이유가 뭘까? 난세라서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내 운명이 맞지 않아서 은거하는 것 같다 라는 화자 있습니다. 연달아서 보면 요거 이제 내가 외워야 된다고 너무 많이 말했다. 요순이라면 태평성들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먹고 살기 좋았던 태평성들. 요순이 다스리던 세상에는 요순을 임금으로 모시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파악도 하고 도와서 정치랑 교화가 좋았다. 그럼에도 소부 허유 같은 무리가 나타나서 정사를 맡으라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귀를 씻었고 제 몸이 크게 더러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표주각을 나뭇가지에 걸어둔 채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보여주려고 한 거냐? 그러니까 위의 말과 이어서 내 처음 생각에 사람들이 은거하는 이유는 난세라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태평성대에도 은거하는 자가 있더라. 왜 그럴까? 그렇지. 태평성대인데도 은거. 이건 왜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좋은데 왜 은거하지? 계속 가볼게요. 나는 어려서부터 제멋대로여서 아버지나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예의 염치를 지키지 못했다. 세상에 보탬이 못 되는 자질구레한 문장 솜씨로 조정에 나가서 뭘 했어? 벼슬을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나 거침없고 도도한 행동 탓에 권세가로부터 위험을 사서 마침내 노장이나 불가의 무리팀에서 스스로 도피를 했어. 외물과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읽고 얻는 문제를 똑같이 보는 태도를 고상하게 봤어. 세상사에 휩쓸려 되어가는 대로 맡기면서 일치광이나 망령된 자들과 같이 어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벌써 40이 됐습니다. 머리는 좀 듬성듬성해졌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저물어가는 세월은 서두르고 있지만 내가 뭔가 해놓은 공문이나 업적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처지가 어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간단하게 말하면 나 벼슬 해버렸어. 벼슬에 나가버렸어. 그러니 제일 낫기로는 사마잠이나 방덕봉처럼 사람인데 골짜기를 하나씩 차지해서 실컷 즐기고 마음대로 사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게 최고인데 자연에 귀의하는 게 최고인데 못했어. 그 다음으로 나온 건 상자평이나 도움경처럼 자식을 다 키운 다음에 벼슬 사식하고 속세를 떠나는 건데 난 그것도 못했어. 제일 못난 것은 사강당이나 백향산처럼 벼슬아치와 뒹굴다가 산수에 5만원을 푸는 거지만 그것마저도 나는 못했다는 거야. 그럼 오히려 반대로 권세를 쫓는 길 위해서 허둥대느라 한 해 내내 한가운데가 없이 나는 보냈다는 거지. 이건 뭡니까? 성찰이죠. 본인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팔뚝만한 이익이나 손해에 넋이 경황이 없었고 모기 파리 같은 자들의 칭찬 비방에 마음이 요동을 쳤었다. 내가 속세에 완전 찌들어버렸어. 걸음을 멈칫거리고 숨을 죽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바심을 냈다. 큰 기러기가 높이 날고 공황이 솟아오르며 매미가 허물벗듯이 시원하게 혼탁한 속세를 벗어났던 옛날의 현자와 나 자신을 비교해봐. 그럼 나는 어때? 훨씬 바보처럼 느껴지겠지. 나는 그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주가 모자라서 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나 관직은 고위벼슬아치요 직책은 임금님 교소에 짓는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다 이거야. 어찌 감히 소부 호유 자취를 따르고자 요순 같은 임금님과 결별하는 짓을 모질게 해치우고 교상한 척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지. 하지만 다만 시대와 운명이 부합하지 않아서 옛사람이 탄칙한 점과 비싼 구석이 있습니다. 아직 몸이 건강할 때 조정에서 물러나기를 참 하고 내게 주어진 천수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훗날 수바레에서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비를 만나게 되거든 이 책을 내어놓고 서로 논평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나 여전히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오케이, 이게 한종독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좀 쉬다가 20분 되면 이제 들어가서 남아있는 거 소설 하나랑 구수상사본, 임근인 상사본 이렇게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다가 좀 이따 뵐게요.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이 기형의 고향이고요. 기출된 이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향은 현진건의 고향이에요. 내용은 좀 다른데 사회주의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이나 계급의 모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전체 줄거리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심 인물이 김희준입니다. 김희준. 일단 김희준은 이 소설 안에서 동경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 법 공부를 5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그래서 법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요 마을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김희준이 왜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된 거냐? 대립관계 있는 사람을 이해 한번 해주시면 돼요. 대립관계 있는 사람 안승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승학 밑에서 안승학의 신복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 학삼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꼬봉이야, 꼬봉. 안승학의 신복이라고 하지, 꼬봉. 얘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안승학이가 이 동네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 좀 쓰겠습니다. 화면이 잘릴 것 같아서. 민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민판서가 이 마을의 지주입니다. 땅 주인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농민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있는 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이 민판서의 마름인 안승학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름이야.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야. 마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좋은 마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농민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다 그래도 도와주지도 않고 소장료 빼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 얘가 농민들을 전혀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걸 김희준이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운 사람으로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소장농이 되기를 자처해서 이 소장농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들의 고통을 서로 공유하고 플러스 일을 돕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학을 열어서 본인이 배운 사람이니까 농민들을 계몽시켜주고 그래서 김희준이 이 마을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안승학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안갑숙입니다. 근데 안갑숙은 아버지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안승학이 자기 집안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강행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갑숙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집안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해서 끝났냐?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가출해버려요. 가출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느냐? 옥희로 바꿉니다. 그래서 안갑숙이 옥희와 같은 사람. 다 집어줘버렸네. 아무튼 옥희로 이름을 바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얘도 역시나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희준의 영향을 받아서 공장에 들어가서 순전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김희준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제 애정을 느끼면서 더 끈끈해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승학의 소장료를 낮춰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소장료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소장료 감면 사건 때문에 역시나 안승학은 이 소장료 감면에 반대했겠죠.
하지만 끝끝내 김희준이 승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안승학이 굴복하게 되는 내용으로 요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기영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주의 소설 그리고 착취 구조에 대해서 배격적인 자각을 이루는 내용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얘들아. 넘어가 봅시다. 자 어디냐면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규수상사국인데 별 2개 치겠습니다. 이 전문이 꽤 길어요. 기출 이력은 없는데 전문이 길고 또 더불어서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게 있어. 뭐냐면 보통 상사국 하면 여성 화자가 글을 많이 쓰잖아요. 남편이 떠나가서 슬프고 이런 내용. 근데 이거는 화자가 남성입니다. 남자가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왜 그리워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남의 아내가 된 거지. 남의 아내가 된 여인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내용이 상당히 좀 이제 급진적이지. 왜냐면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야 연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남편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나 죽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주제에 따지면 그냥 심플하게 가면 임에 대한 그리움. 근데 남자가 썼지만 그 임이 왕이 아니라는 거. 진짜 여인이라는 거. 갑시다. 보고 싶네 보고 싶네. 임의 얼굴 보고 싶네. 너무 많이 말했다.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리기 링딩동 AA BA. 그러면 이거 왜 썼냐? 운을 형성한다. 플러스 또 뭐가 있지? 지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 보고 싶음의 감정을 강조. A, B의 부터 시작했고요. 인생이 생겨날 때 이목구비는 똑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다 똑같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다 똑같이 태어났어. 다 그런데 1000만 사람 누구를 알리 다시는 못 보리. 이게 뭔 말이냐면 1000만 명의 사람을 봐도 나는 너밖에 없어. 사람은 다 똑같이 눈 2개,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고 그럴지언정 1000만 명의 사람을 봐도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무심하다 저 여자야. 가련하다 니네 청춘. 요렇게 2개 엮어서 일단 표현법 100호 정리하셔야 되겠다. 무심하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가련하다 내 청춘. 그러면서 여기에 길 보시면 저 여자야 라고 말했으니까 화자는 남성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화자가 남성이구나. 임을 못 봐서 병이 됐대. 그게 뭐라 그래? 상사병. 제목에 나오지? 상사. 힘을 보지죠. 수다. 첩첩한 일의 시름, 나의 시름이, 나의 걱정이, 내 고민이 볼수에 젖었으니 식불감미.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고 침불안석. 잠도 안 온다. 너 없으면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와. 답답한 일의 생각. 임을 못 본 탓이다. 나는 홀로 병이 들어서 한숨밖에 안 나. 아무리 호사인들 잊을 수가 없다. 임 생각하고 지는 눈물이 베개 아래에 소다. 이거 내가 외워야 된다 그랬어. 소 많이 나온다. 연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읽을 수 없어. 내가 너 때문에 그리워서 흘린 눈물이 연못이 됐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뭐야? 과장이지. 나 그만큼 네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무덤에 네가 나를 찾아오면 네가 죽은 무덤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끝이다 이거야. 죽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살아있을 때 만나자. 나 이러다가 너 그리워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야 우리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죽었을 때 네가 찾아오봐야 뭔 의미가 있어. 제발 살아있을 때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고요. 내 한 몸 위하여서 만사가 뜻이 없대. 이 몸이 죽으면 언제 다시 생각하겠느냐. 정리해보면 이 한 몸 위해서 만사 뜻이 없다.
나 네 생각만. 내 몸이 죽으면 언제 다시 생각하겠느냐. 죽었으니까 생각 못하지. 일심이 천금보. 천금보라 그러면 이제 큰 보석, 소중한 보물. 내 몸이 보물인데 그 안이 다 썩하겠느냐. 안타깝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말이 나와요. 열려 정죄를 본받으면 천만년 사느냐. 이마 각신이마 내 목숨을 살리냐. 이게 뭔 말이야. 정절 지키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어. 시집을 갔는데 야 열려 정절 그거 한다고 니가 천만년 살겠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그 정절을 지키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마 각신이마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마 각신이마 말 건네는 방식이죠. 나 너 없으면 죽는다 이거지. 돌아와달라. 화무 11홍이에요. 제가 이거 참 많이 나온다고 역시나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붉은 꽃은 없어. 영원히 붉은 꽃은 없습니다. 세무 10년이라. 마찬가지로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히 붉은 꽃도 없고 영원히 부귀영화도 누릴 수 없으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다만 행복하기라도 없이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인의 경상 돌아오고, 경상을 이제 내 몰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꼴 좀 봐. 내 심정 너무 불쌍해. 너로 인해서 든 병인데 내가 사장 한번 하겠다. 내 말 좀 들어줘. 목석이 아니거든. 목석 뭡니까? 나무와 돌이죠. 그러니까 네가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있지 않겠느냐.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런 일을 생각하니 눈의 안망 귀의 징징. 요거 음성상징어고 의미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하다, 생생하다 이런 거. 상사불견하면, 다시 말해서 만나지 못하면 몸이 황천객이 되리라. 황천길 건넌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황천기 사망하게 된다. 너 못 만나면 나 진짜 죽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그녀를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규소상사라고 있어요. 전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제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가 되면은 전문 역시 챙겨드릴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나면은 수능 특강 끝. 문학 종강입니다. 문학 종강 때 내가 애들한테 음료수 돌렸는데 입안 깜빡했다. 내일 오세요. 사드릴게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종강이라 가지고 내가 깜빡해서 사줘. 깜빡 합시다. 자, 임그린 상사몽이 실솔에 덕실이었어요. 상사몽, 이제 뭐 님이 너무 그리워서 꾸는 꿈이죠. 상사병이 뭔지 알잖아, 그치? 상사몽이 있다. 님이 그리워서 꾸는 꿈이야. 그래서 꾸는 꿈이 실솔이 덕실. 이거 내가 왜 해야 된다고 했지? 실솔. 귀뚜라미. 그러면서 이것도 왜 해야 된다고 했어? 귀뚜라미, 이 실솔 나오면 계절감 뭐다? 뭐다? 가을. 이렇게 많이 엮으니까 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귀뚜라미의 넋이 되겠다. 귀뚜라미의 영혼이 되어서 추야장, 이거 추 나오잖아. 가을 추자지. 가을 긴 밤에, 가을이 되면 이제 밤이 길어지잖아. 가을 긴 밤에, 그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어가서 날 잊고 든 깊이 든 잠을 내가 깨워볼까? 그러면 내가 끼뚤끼뚤해서 임을 깨워.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거지. 나의 사랑을 전하고자. 플러스 내가 귀뚜라미의 영혼이 돼가지고 실제로 가서 귀뚤귀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한 상황.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봐야 되는 수능 특강 전체는 끝났어. 아주 길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기준으로 질의응답 쭉 받을 거고, 시험 치고 수능 와서 개강합니다. 뵙겠습니다. 다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일 8시 타임쯤에 오시면 제가 애들 음료수 사줄 건데, 내일 8시 올 사람, 음료수 먹으러 올 사람? 어차피 와야 되지 않아? 10시 돼서 올 거지.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세요. 바이바이.